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1월 9일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8일인데 미리 앞당겨서 제가 일요일 날 제 생각을 정리해서 먼저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이제 미국 시장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장이 살아난다. 장이 살아난다. 이 장이 살아난단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본질을 봐라. 지금 숫자에 짓눌려서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라는 것에 짓눌려서 시장을 보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저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보려면 3D에 대한 시각이 필요하다. 숫자에 매몰된 사람은 하수다. 이미 그건 지나간 과거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일 뿐이다. 새롭게 더 부자이고 더 잘나고 잘생기고 똑똑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우리를 기다린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본질을 봐라. 본질은 시장이 생각보다도 경기 침체가 강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생각한 만큼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곧 긴축이 끝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합세를 한다면 시장은 우리와 생각과 다른 최소한의 성탄 산타넬리도 안 없고 무엇도 1월 효과도 뭐 없다고 치지만 우리 구정 때 넉넉하게 세뱃돈을 줄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은 될 것이다. 올 5월까지 시장을 떠나면 그동안 참고 있어서 터졌던 많은 그 손실을 만회할 방법을 참고 있어야 만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아라. 5월까지 장을 떠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 유신증권의 그 유명하신 분 있죠? 강누구 굉장히 이제 닥터 둠으로 유명하시다. 이분이 KBS 어떤 경제 프로그램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밑에 댓글을 이렇게 달아놨죠. 저 사람은 경기와 이 모든 것이 주식과 상관관계에다가 일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물 경제하고 주식은 상관관계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구경제 때나 포스코가 공장을 짓고 이것들이 국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절에나 가능했다는 이야기. 지금은 경제 현 상황하고 주가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핵심과 기초자산이 바뀌었다는 것. 이제는 네트워크 환경과 테크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가총액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경제 자체의 침체가 물론 상관관계가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이너스 일도 아니지만 그 시절을 지나면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떠난다면 상관계 높은 시절을 떠난다면 이 안에 주식은 미래 드림이라는 것이 있고 반등력이라는 것이 있고 리커버리라는 회복력이 있고 사람의 기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주식은 어느 정도 충분히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있다. 이걸 이제 제가 밑에다 써놨는데 언제 한번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한번 같이 논리적으로 붙자 3%에 나와서 붙자라고 도전장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실물 경제와 주식이 상관관계가 일이 아니다는 것을 꼭 일이 아니죠. 절대로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애플처럼 돈 많이 가진 데가 무조건 주가가 올라야죠. 옛날 과거 인텔을 한번 보시오. 많은 돈을 벌어도 주식이 하락하는 게 기어버리고 못 일어나잖아요. 주식은 영업이익과 일의 상관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알고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죠. 시장을 움직이는 본질.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본질은 뭐냐? 새롭게 뭔가 꿈틀꿈틀 거리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치와 변화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중국일 수도 있고, 무너져버린 테슬라 이후에 새롭게 나타날 그 무엇, next, 그 무엇. 근데 그 넥스트는 반드시 사람이 먼저 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우상향 고래는 반드시 사람이 먼저 온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 잡스도 그렇고 전부 세상을 바꿀 그 무엇은 사람이 먼저 와요. 사람이 이 세상에 먼저 퍼스트 펭귄으로 와서 많은 고정과 어려움 속에서 그 사업을 키우고 미래를 창출하고 그런데 앨런 머스크 다음에 지금 나타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큰 빅고래는 없다. 그렇지만 바닥에 있던 것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 그 정도 가능은 충분하다. 이게 이제 올 1월에서 5월 사이에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새롭게 들어오셔서 3,100명에서 3,650명까지 확 올랐는데 우리 카페, 블로그 또 새로운 친구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한번 하죠. 나중에 동시 뭐 하는 것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줌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같이 세미나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 구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카페 친구들에겐 제가 이 블로그를 한 달 정도 열어놓고 우리 카페 친구들에게만 이제 닫아볼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1월 말에 제가 결정을 해서 연락을 좀 여러분들에게 통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키포인트를 보면 생각보다 강할 것이다. 생각보다 장이 강할 것이다. 악재에 둔감하기 시작했고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한 시장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반등 장세에서는 조그만 호재에도 민감하죠. 금요일 날 보면 이제 정부가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임금 실업 지표를 노동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임금 상승률이 줄었다는 거죠. 이거 하나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뭔가 너무 많이 얻어 터져서 새로운 어떤 레인메이커를 찾는데 여기에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는 것들을 찾은 거죠. 그만큼 호재에 민감한 시장으로 시장이 색깔이 바뀌고 있다. V자 반대는 아니죠. 이건 V자 반대는 아니고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하단을 벗어나 상단으로 가는 그 과정이다. 이 정도로 시장의 움직이는 규모를 반등의 규모를 보고 있다. 그래서 로봇, 반도체, 챗 GPT, 그다음에 중국 리오픈 이 정도 한 4개 정도 섹터를 보고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날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2.13, 나스닥 2.56, S&P 2.28이 움직였는데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나스닥은 다시 거의 만 깨질 뻔하다 올라오는 거고 S&P 500도 이제 4,000을 향해서 곧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우도 그 유명한 34,000 정도 회복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금주 시장 및 투자 전략에서 첫 번째 화두는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다른 나라와 달리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저도 이제 생각보다는 강한 모습이 좀 놀라긴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강하게 끝났는데 이런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제주로 미국발 주가 상승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한국 주식시장을 또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큰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고용시장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다.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떨어졌으며 동시에 임금 상승도 둔화했다. 굉장히 골디락스라는 거죠. 12월 고용 보고서는 골디락스처럼 보인다. 소프트 랜딩의 시작일 수도 있다. 이 가능성, 희망. 연준이 원하는 것은 더 높은 실업률이 아니라 더 낮은 임금 인상일 것이다. 굉장히 같은 말이라 좀 다르죠. 우선 12월 고용보고서가 호재로 작동을 했죠. 이날 나온 12월 비농업 일자리 수가 22만 3천 개로 증가해서 다우존스 20만 개와 블룸버그 20만 3천 개 집계를 모두 웃돌았으면 이러면 이제 또 긴축 강화로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았었죠. 고용 보고서를 한번 뜯어보면 교육, 건강, 서비스에서 7만 8천 개, 레저와 접객에서 6만 7천 개 일자리가 늘어났다. 반면 비내구재 제조업에서는 마이너스 16,000개가 빠졌고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는 6,000개가 하락을 했으며 정보는 5,000개 등 하락을 보였다. 즉 뭐랄까 돈이 될 만한 좀 테크 쪽에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실업률이 다시 3.5%로 다시 하락을 했으며 5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11월 실업률도 3.7에서 3.6으로 하락할 정도로 실업률이 강한 모습을 보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시장이 긴축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25bp가 아니라 1월 30일에서 2월 1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는 50bp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가능성, 주식이 박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근본 금융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된 주요 포인트는 고용 시장력의 노동력 수급 불균형 현상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수급 불균형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향후 임금 상승 압력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던 사실이다. 네, 이 부분이 핵심이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죠. 다시 한번 고용시장의 노동력 수급 불균형이 점차 완화되고 어느 한쪽에서는 급하게 많은 고용력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고루고루 이제 완화되면서 서로 균형을 맞춰갔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임금 상승 압력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이 가능성, 이 더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고용보고서가 일단 표면적으로 주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조적 변화의 영향으로 구인 수요가 여전히 실업자를 상회하면서 약 1.7배죠. 네, 구인 실업을 원하는 사람은 1.7배 덜 많으면서 대면 서비스 업종 중심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으나 자산 가격 하락과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경제 활동에 나서는 인력들이 증가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 활동 인구가 2.3% 1%가 더 증가했습니다. 증가하며 더딘 속도이지만 점차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다. 고용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과 이런 것들이 줄기 시작했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경기 둔화 흐름이 반영되며 IT, 레저, 접객 업종을 중심으로 평균 노동시간이 감소 중인데 임금 상승 둔화 및 노동시간 감소는 총 소득이 줄어드는 조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소득이 줄어드는 경기를 슬로우 다운 해주는 긴축 강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발판 계기를 마련했다. 그렇게 아주 핵심 키포인트는 아니지만 뭔가 긍정적인 요소를 찾다 보니까 노동시장에서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내면을 봤더니 뭔가 변화가 있었더라. 그 변화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보고서에서 두 번째는 올가의 관심은 임금이었다는 거죠. 임금.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5% 성장할 것으로 상승할 것으로 봤던 시간당 평균 임금이 각각 0.3%, 0.46%, 예상보다 0.4가 임금이 덜 증가했죠. 그쳤으며 MOM, 즉 당초 10월 대비 0.6%, 전년과 비교해 5.1%였던 11월 수치도 0.4, 4.8로 또 조정이 됐죠. 그래서 11월도 조정이 됐고 12월 것도 예상을 하회하는, 특히 임금 상승률이 5% 상승할 거로 봤는데 4.6 상승을 하면서 5월가의 관심인 임금에 딱 들어맞는 트렌드의 꺾임, 미분이라 했죠. 한 점의 속도, 강도, 거리 측정하는 이 미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흐름을 뒤집어 보면 이번 주 들어 구인 이직 건수 쫄티라는데 보고서를 시작해서 ADP, 민간고용, ADP의 민간고용,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이 계속해서 고용이 강하게 지표가 나타나면서 사실 우리도 힘들겠죠.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공식 지표인 12월 고용 보고서를 보니 고용이 강한 것은 맞는데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경제 참가율도 62.1%로 상승했죠. 62.3에서 62.2%에서 62.3% 0.1% 올라갔다는 거죠.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올라가고 임금도 꺾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 주식시장 올가가 원하는 입맛에 딱 맞는 지표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보고에서 얼마 전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브로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연착륙 가능성이 2022년 가을에 비해 높아졌는데 최근의 데이터는 심각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강한 고용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좋은 시기이다. 했는데 12월 고용 보고서에서는 그의 생각을 뒷받침해 줬다는 거죠. 연착륙, 골디락스 이러한 단어들을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그래프로 보면 비농업 고용자 수는 예상을 하회했다. 실업률도 예상을 하회해서 내려왔죠. 예상 3.7이었는데 실업률은 3.5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12월 비농업 고용주수 20만 2천 명을 예상했는데 22만 3천 명, 3개월 평균은 24만 7천 명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임금 상승률, 고용시장 수급 불균형이 완화됐다. 임금 안정 요인으로 작동을 할 것이다. 임금 상승률, 이 검정 막대가 MOM이고 이 YOY는 이 파란 막대인데 임금 상승률이 이제 꺾이기 시작한 모습이 나타나죠.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래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25세에서 54세,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에 들어가는 사람들 숫자인데 살짝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갔다는 거죠. 62.3에서 62.2에서 62.3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이 살짝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인 강국 실업자 비율도 구인 요소가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피크아웃을 치고 내려오고 있다. 항상 변곡점이 생겼다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늘 호재라는 거죠. 이 고용 보고서에서 각 업종별 전월 대비 고용 증감을 보면 대면 서비스 중심의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 서로 얼굴 보고 하는 서비스 쪽에서 확실히 고용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인데 이것도 이제 서서히 좀 줄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경제활동 참가 인구 수가 신청자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임금이 낮아질 수 있는 확률. 팬데믹 이전 대비 현재 업종별 근로자 수를 보면 이게 이제 평균 100으로 보면 운수 창고업이 많고 정보업도 많고 또 이쪽 뒤쪽은 또 업종별 근로자 수가 좀 적은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적어지면서 고용 뭐라 그럴까 이제 임금이 올라가는데 이 부분이 임금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다시 더 올라갈 확률 이러한 상황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사람 숫자가. 네. 이렇게 뭔가 미국에서 변화, 모멘텀,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업종별 전월 대비 임금 상승률을 보면 금융이 여전히 높네요. 우리나라는 여의도가 제가 피가 찍찍 나야 그 주식이 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는 지금 이제 이미 구조조정이 들어간 것 같은데 광업, 도매업, 정보, 건설 이쪽이 좀 세고 소매, 운수창고, 기타 서비스는 임금 상승률이 좀 떨어지는 그동안 이쪽이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미국 ISM 제조업, 서비스 제조업 지수, 서비스의 급격한 하락으로 확 꺾이는 게 굉장히 강하죠. 서비스업 지수가. 미국이 지금 서비스업에서 임금이 올라가고 고용이 유발되면서 문제를 크게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의 꺾임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향후에 뭔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50 이하로 내려왔잖아요. 46.9까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긴축이 강하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한두 번, 두 번 정도 25p 두 번으로 끝나고 6개월 정도 짱을 보고 그 다음에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리든지 인플레이션이 또 그때 같이 빠져줘야 되는 거죠. 이렇다면 미리 선반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두 번 금리를 올리고 긴축이 멈춘다. 이 자체에서 먼저 주가가 한번 반영해서 5월까지 올라가고 좀 쉬었다가 다음에 경기가 안 좋고 금리를 다시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진행된다면 다시 한번 그때 올라갈 확률 이렇게 해서 올해는 두 번 정도 큰 장이 서지 않을까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중에서 신규 주문과 생산 지수 두 여러 가지 이제 사부 섹터 지수가 있는데 그 두 지수가 특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ISM 서비스 지수에서 고용과 가격 지수 역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관 인플레이션과 관련되는 거, 임금과 관련되는 거 이러한 지수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아직도 우리가 안심을 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올해 기준금리 인상 전망폭도 조정되고 있는데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동부시간 기준 2월 FOMC가 25bp 금리 인상할 확률이 76.2%, 전날보다 13.6% 올라갔다. 전날 강한 고용지수 수치가 37.4%까지 나오면서 37.4%까지 올랐는데 0.5% 가능성은 23.8로 주저앉았다. 역시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미래 예측 FOMC의 1월 말에서 2월 초에 있을 25bp 금리 인상 정도 올릴 확률이 올라간 거죠. 최종 금리는 4.7에서 5%로 정점을 찍고 11월부터 확실히 내려간다는 게 시장의 예측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일부 얘기도 남아있다. 그렇죠? 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도 인플레이션 타켓 2%까지는 아직도 2배 이상의 금리라는 거죠. 임금 상승률 둔화 조짐은 아직 한 달, 단 한 번 나왔다. 제비 한 마리로 봄이 왔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좀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의 주도권은 안정을 찾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착륙적으로 시장이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런 변화들이, 시장의 이런 변화들이 12일 CPI 발표가 있고, 다음에 1월 말에서 2월 초에 연준의 FOMC 회의를 하는데, 과연 연준의 생각 변화는 가능한가? 이 생각 변화가 정말 가능한가?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할 건가?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변화의 바람은 부을 수 있으나 연준의 스탠스에는 전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연준의 이제 말이 갈수록 이제 그 희석이 되는 거죠. 강도가 희석이 되는 거죠. 향후에 긴축이 어떻고 또 뭐 계속 지켜봐야 되고, 물론 한두 번은 발표할 당시에 시장에 충격은 줄 수 있지만 연준의 스탠스 변화는 당연히 자기 말의 완성도와 그리고 어떤 그 CPI를 꺾기 위한 것들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논리적 증거가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말에 섞지는 말아야 된다. 연준의 스탠스 변화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100% 가정인데, 여기 혹시나 연준의 누구나 또 파웨어나 이런 사람들이 살짝 말 한두 마디 정도 어느 정도 시장의 상황 변화를 좀 체크해 줄 필요는 있다. 이런 한마디만 나오면 이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한마디에, 부정적인 10마디보다는 긍정적인 한마디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구름 뒤에 숨어 있는 해를 봐라.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퀘스천은 최근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데 화용 지속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이렇게 지속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믿을만 한가, 또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것인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제가 중요한 팩터로 봤던 거죠. 현재 한국 시장을 받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의 매수세죠. 왜 그러냐면 우리 국내 개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가들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유일한 구세주인데, 최근 코스피 일주일만 봐도 1조 1000억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한국 시장으로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닥은 1594억을 빠졌네요. 그렇죠? 네.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많고 우린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몰려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외국인들이 주로 삼성전자에서 5천억을 샀습니다. 일주일 내내 5,500억 정도의 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한 1조가 들어온 돈 중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뭐 몇몇 큰 대형 우량주에서 1조 가까이 돈을 산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것은, 대형주가 들어왔다는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덱스 펀드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를 추종하는 돈이 인덱스 펀드가 들어왔는데 이 돈이 신규 자금이 아니라 중국에서 빠져나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두 번째, 주로 테크 산업을 투자하는 돈들이 주로 들어왔을 확률. 테크, 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바닥에 나가 있는 것들을 투자해서 들어올 확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달러 강세를 먹기 위해서 들어온 돈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돈의 속성을, 코스피에 들어와 있는 돈의 속성을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뒤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숫자적으로는 난리가 났죠. 영업이익이 4조대로 중반 정도 내려 4.6조인가요? 내려왔는데, 그런데 주가는 상승하면서 올라가 버린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의 과거 영업이익을 보면 이렇게 영업이익이 최고로 칠 때는 주가가 다 하락을 합니다. 반대로 영업이익이 낮을 때, 이럴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영업이익이 2023년 26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올라갈 타이밍이라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반도체 가격, 글로벌 시장 상황, 중국의 반도체 수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단순하게 보면 영업이익이 제일 낮을 때 항상 삼성전자가 그때부터 힘을 받고 올라가더라. 이 말은 모든 악재가 다 선반영이 돼서 이렇게 되면 이제 퍼가 고평가가 되는 거죠. 영업이익이 빠지니까. 퍼는 주가를 EPS로 나누는데, 네, EPS가 낮으면 퍼가 올라가니까 고퍼 때 사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향후에 충분히 감산을 하게 되고, 감산 Q가 줄면서 P가 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미래 삼성전자나 테크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이 당시에를 보면 또 금리들이 다 낮아져요.
금리가 낮아지고 환경이 바뀌고 중국이 리오픈을 하게 되고 굉장히 중국의 리오픈은 삼성전자 함수가 크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송명서 하이증권 애널리스트가 책을 썼는데 그 이야기 썼다는 거잖아요. 중국 정부의 돈 푸는 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환경과 금리의 함수이다. 뭐 반도체 가격에 이런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 내내 반도체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씩 순환매로 돌았죠. 5G까지 돌았다는 거죠. 3년 동안 썩어 있는 5G까지 돌았으니까 이젠 2년 가까이 썩어 있는 삼성전자와 반도체주들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다. 그 시기가 지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첫째는 중국이 여전히 불안하죠. 네, 물론 사람들은 어떻게 볼 수 있지만 중국이 춘절을 지나봐야 모든 게 좀 결정이 될 수 있다. 집단 면역이 되든지 뭔가 전략을 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때까지 단기적으로 한국으로 피신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이 중국 리오픈의 최대 수혜국이라는 거. 이건 우리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그런 명제, 확실한 상수라는 거죠. 긍정적 요기로 공식적인 확진자 수, 사망자 수 혹은 감염률 데이터가 없어 중국의 코로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를 통해 추정해보면 알 수 있다. 미국, 이탈리아, 한국 등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오미크론 웨이브의 전체 기간은 대부분 3개월 내에 다 끝난다는 거죠. 웨이브가 시작되고 감염이 확산되고 40일 전으로 정점에 도달하더라. 적어도 생활 패턴이 비슷한 중국의 주요 대도시들은 거의 한국과 유사한, 미국, 이탈리아, 한국과 유사한 궤적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중국 대도시들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가 지난해 11월 중하순부터 이루어졌으므로 약 40일이 경과한 올 1월과 2월 춘절, 1월 20일 춘절을 앞두고 정점을 찍고 내려올 확률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를 하고 가는 거죠. 실제로 시장에서 주로 업데이트하는 중국 리오프닝 트래커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부터 대도시들의 이동성 데이터와 영화 관람객 수, 항공 편수 등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중국이.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해주는 단기적 내가 중국발 항공기 탑승자들의 감염률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이탈리아 밀라노에 도착했던 두 대의 중국발 항공기 탑승자들의 평균 양성률이 50%에 달했다. 그러나 올 1월 2일에서 4일 대만과 한국에 도착한 중국발 항공기의 탑승자 누적 평균 양성률은 30% 비만으로 낮아졌다. 물론 표본의 크기가 매우 작고 추출된 표본의 대표성은 없지만 향후 추가로 수집되는 탑승객 양성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진다면 적어도 중국의 대도시들에서 나타나는 코로나 웨이브가 정점을 지나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재 시장의 핵심 관심은 중국 리오프닝의 파급 효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런 중국의 긍정적 변화의 최대 수혜국은 바로 대만과 한국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외국인들이 크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과 금리 차이가 발생하면 이론적으로는 원화가 강세를 이루고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데는 이런 중국발 수혜 가능성. 경제가 중간재를 가지고 중국에 수출하는 이 구조적에서 가장 수혜가 되는 나라가 대만과 한국이라는 사실이 외국인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며 외국인들의 자금이 한국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퀘스천은 중국의 리오픈이 일어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잘 잡혀가던 인플레이션을 혹시 중국이 리오픈을 한다면 이 부분이 또 문제로 나타날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속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년 앞서 주요국들의 리오프닝 사례에서 예의 없이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은 리오프닝에 따른 수요 확대가 서비스업에 집중돼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즉 상품, 굿즈에서 서비스로 빠른 소비 정상화가 나타나는 현상이죠. 리오프닝 과정에서 외식, 여행 등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서비스 소비가 전체 소비 증가를 크게 상회하는 한편 상품 소비는 크게 둔화되거나 감소하기까지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부의 우려와 달리 여러 시장에서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 4기 이후 빠른 하락세로 전환돼 글로벌 굿즈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많이 판단한 이유는 첫째, 앞서 언급한 대로 완전 경쟁 정상화 과정에서 펜트업 수요는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는 상품을 오히려 더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업이라는 거죠. 특히 중국의 경우는 공격적인 확대 재정 정책을 사용했던 선진국에 비해서 가계 인형 저축이 많지 않아 상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확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상품들은 충분히 사용했고 이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확률. 이 상품 소비가 굿즈 상품 소비가 많아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이 쭉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 6개월에 1년이 지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건데 리오프닝으로 제조업 가동률이 또 빠르게 높아지죠.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 공급, 제조업 역할, 중국이 시장에서 시필지로 같은 역할, 심장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동안 글로벌 시장 인플레이션이 낮았는데 이러한 선선한 구조가 오히려 나타날 확률. 여기에 더 기대를 거는 게 맞는 게 아닐까. 따라서 중국 리오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자국 우려는 그렇게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13일에 예정된 1월 금통일을 앞두고 한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예상하는 의견이 많은데 시장에서 오히려 25p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안 올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쉬었다가 다음에 25p를 한 번 더 올리긴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순서의 차이이지 일단 한은의 금리 동결보다는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쉬는 형태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이렇다면 이것도 우리나라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본다면 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로 해석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바닥을 2300은 확실히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이번 주에는 박스권 상단에 도전하는 강력한 반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박스권 흐름 속에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코스피는 2300, 더 올라갈 거로 보고 있죠. 연초 이후 2일과 3일 하락세로 이어가는 코스피는 반도체 주주에 대한 심리가 개선되면서 크게 치고 올라갔죠. 정부가 반도체 세액 공제를 최대 25%까지 확대하면서 뭔가 트리거가 됐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4분기 실적 우려가 증시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이미 시장에 잘 알려진 소식이기에 오히려 미국발 긴축의 중단 가능성 그리고 마무리 관점에서 관심이 쏠리는 기대감이 현실적 수치를 이기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반등장. 이제 20날 근처에는 또 설 구정 연휴를 놔두고 자금이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일주일 내내가 가장 많이 오르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 실적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건 이미 시장에서 다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렇게 나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하락대 사자 세력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또한 지수적으로는 반도체가 강력하게 밑을 받치고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가 그렇게 크게 꺾여서 문드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금주의 주요 관심 종목,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관심 종목이 제일 중요하죠. 네. 금주 시장 관심은 테마는 세 가지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반도체, 챗 GPT, AI 섹터, 그리고 중국발 리오픈조. 이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제 지난주 말부터 챗 GPT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솔트룩스 종목을 분석해가지고 우리 카페에는 제가 크게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또 챗 GPT 관련 종목들을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월요일 아침에 카페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은 구글 is done. 구글이 끝났다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의 명제죠. 네, 센터스입니다. 구글 is done. 구글이 끝났다는 거죠. 2018년 처음 공개된 GPT-1은 1억 1700만 개의 매개 변수를 활용했다. 매개 변수가 많을수록 AI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사람 말과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2019년 공개된 GPT-2는 15개 변수를 썼고
2020년에 공개된 GPT-3는 1755개 매개 변수로 100배 이상 늘려가는 거죠. 매개 변수가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를 조합해서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GPT-3는 거의 인간 수준에 준하는 이해력과 문장력을 갖춘 글을 선보여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줬다. 우리 사피엔스라는 글을 쓴 유발 하라리가 GPT-3에게 사피엔스 10주년 선물을 작성하도록 했는데 유발 하라리가 직접 썼다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수준의 문구가 나왔다는 거죠. 서문이. 유발 하라리는 AI가 쓴 서문에 대해서 글을 읽는 동안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AI 혁명이 전 세계에 휘몰아치고 이 혁명은 우리가 알던 방식의 인류 역사가 끝났다는 신호로 보내고 있다. 사람만이 차기적인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그 과정이 틀려졌다는 거죠. 센텐스가 우리 모든 창의력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거리시던 이게 제가 보는 가장 큰 핵심 변화라는 거겠죠.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최소한 중급 우상향 고리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여러 종목이 있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게 솔트룩스가 들어와 있죠. 시총이 1589, 시가인데 시가총액이 이 정도가 가장 3천억, 5천억, 1조까지 가기 좋은 시가총액이죠. 가볍습니다. 한번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강력히 권했는데 우리 카페에 들어오시면 많은 자료들을 여기에 대한 종목들 볼 수 있으십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반도체 섹터 여전히 저평가다. QE 조정으로 피해 상승이 전망된다. 재고 조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장비, 소재, 후궁용 중 장비와 소재 위주로 사라. 후궁종은 좀 그렇다. 2차전지. 금요일 테슬라 반등이 시원치 않았죠. 네, 여전히 박스권에 갇힐 것 같다.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기다려야죠. 지금은 보유자들이 인내하면서 버텨야 된다. 나름대로 좋아 보이는 것은 대주전자재료 등은 음극재 시장은 새롭게 올 것 같다. 대주전자재료가 이제 공장에 건설을 한다. 이제 그 라인 투자를 하는 거죠. 로봇, 제가 가장 좋아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레인보우발 삼성투자가 트리거로 작동 중이다. 다양한 로봇 관련주의 추가 상승이 전망된다. 아무거나 사서 가도 될 것 같다. 이 정도죠. 로보틱스, 두산, SPG, 레인보우, 아무거나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중국 리오픈지에 손바뀜이 나타날 것 같다. 이제는 소비 이런 거보다는 엔터 화장품 등에서 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재로 확산이 될 확률. 그래서 대한유화들 한번 관심을 두고 봐라. 그다음에 챗 GPT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구글 시대가 저물어 가는가? 이 질문이 제일 혁신적인 질문이다. 솔트룩스와 마인즈랩 이런 종목들을 제가 관심 있게 봐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종목도 이야기해드리죠. SPG, 솔트룩스, 오닐QNC, 동진세미켄, YG엔터, 호텔신라, 히림, 로버티즈, 마인즈랩 그리고 마지막 한 종목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하나 사십시오. 이렇게 10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봅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시장이 이제 긍정적인 한 줄을 찾더라. 그 한 줄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열공을 원하는 자, 제 카페에 들어오십시오. 카페에 들어오면 많은 공부와 그리고 많은 직당지성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강력히 초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 너무 쫄지 말고 하루 이틀의 변동성에 너무 쫄지 말고 자기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작은 변동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상향할 수 있는 고래를 찾아서 깔고 앉는 방법밖에 없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대표적인 종목이더라. 이러한 레이드를 잇듯이 여러분들 이 종목 저 종목 쫓아다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일요일 오후인데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월요일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독감 굉장히 심하네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한 주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